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증권 어플을 딱 키면은 파란불이 난무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물론이고 반도체까지 좀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영향을 주는 거겠죠? 네, 뭐 우리 인플레이션 걱정하다가 연초에 이제 매크로 좀 놓아도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니 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남겨놨고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 부동산까지 그죠? 중국발 뭐 리먼 사태다 뭐 이런 이슈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1,200원, 1,270원대 수준에서 순식간에 1,350원대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세게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요. 네. 지금 반도체를 이끌고 온 거는 결국 AI 트렌드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부러지고 이런 상황은 네.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국내 시장이 대부분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HBM 관련주들은 잘 갔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계속해서 아직까지 뭐 추세는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를 보면서 좀 HBM 반도체주들의 향방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 수급도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하는 양상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좀 급등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런 수급 이탈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계속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 경제가 하반기부터는 특히 반도체 업황하고 우리 수출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수출이 또 좋아지면 환율도 또 하향 안정화되고 그러면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상황에 이런 공포감에 함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차량용 반도체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삼성이나 TSMC, 퀄컴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더 핫해진 이유가 뭐예요? 이제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2까지는 ADAS라고 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운전에 대한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는데 레벨 3부터는 이제 기계한테 가는 거죠. AI가. 맞습니다. 그래서 AI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AI 어떤 자율주행차의 어떤 복잡한 이 주변 환경들을 연산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특히 두뇌 연산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가 특히 이제 최근에 핫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반도체들은 또 굉장히 선단 공정을 써야 돼요. 네. 기존의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는 45나노에서 90나노 같은 레거시 공정을 쓰는데 네.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ECU라는 전자 제어 장치의 어떤 그 컨트롤러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어떤 우리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AP 같은 두뇌 칩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칩들이 지금은 10나노 미만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앞서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전자도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참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LG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5년 만에 AI 반도체 부문을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AI 칩을 쓴 NPU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 NPU가 그럼 LG전자의 야심작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그 LG전자가 스마트 TV에 쓰는 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알파 9이라는 칩이고요. 이게 이제 5년 만에 개편이 된 건데 이제 알파 10이 되면서 이게 이제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LG전자의 전 제품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성능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알파 10에는 적용이 되진 않았겠지만 우리 짐 켈러 네. 반도체 설계 외계인이죠. 짐 켈러 아저씨의 텐스토렌트하고 LG전자가 협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알파 11이나 여기에 네.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텐스토렌트는 AI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도 지분을 투자했거든요. 네. 그리고 LG하고는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진짜 짐 켈러의 어떤 움직임이 이 차량 반도체나 AI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시사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이 반도체 천재, 이 반도체계에서 외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짐 켈러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뭐 삼성이나 현대차, LG도 여기에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 반도체 기업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길래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일단 텐스토렌트라는 회사는 그냥 벤처 기업이에요. 뭐 캐나다의 벤처 기업인데 네. 짐 켈러라는 사람의 어떤 그 커리어가 너무 대단한 거죠. 그 사람만 보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MD가 옛날에 망할 뻔했는데 인텔한테 밀려서 AMD가 다시 살아난 게 짐 켈러의 멀티코어 기술 덕분이거든요. 지금 젠4 아키텍처에 그거를 만든 사람이 짐 켈러하고 리사수 박사, 네. 지금 CEO 두 사람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그 AMD가 멀티코어를 기반으로 완전히 부활하는데 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애플 AP 있죠. A 네. 바이오닉 칩, 네, 그것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FSD, 네, 풀 셀프 드라이빙 네. 칩도 네, 짐 켈러가 설계했고요. 그리고 인텔로 잠시 와서 잠시 만들고 간 게 조만간 나오는 에로 레이크라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파이어 레피즈에도 상당 부분 관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텔이 그 어떤 단일 칩, 모놀리식 구조만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칩넷 구조로 해서 멀티 다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마 짐 켈러가 이렇게 코어를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적용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반도체계 외계인 정도가 아니라 제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사람 지나가면 네. 괴물 같은 반도체들이 하나씩 뚝뚝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나만 네, 만들어줘라.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핫해지면서 삼성도 이제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2025년까지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1등을 달성하겠다라고 또 삼성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이 엑시노스 오토 V920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연산력이 뛰어나죠. 왜냐하면 5나노 공정을 적용했어요. 5나노 공정 적용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잘하는 거는 어떤 카메라나 이런 쪽 영상, 이런 처리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서 나오는 빅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다 영상 데이터거든요. 날씨라든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네. 아니면 도로에 뭐 돌이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비전으로 인식을 해서 네. 해야 되는데, 뭐 처리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걸 압축해서 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전성비도 나오고, 자동차도 배터리로 가는 거니까 반도체에서 전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삼성이 그런 부분에 장점은 있지만, 다만 이제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적용한 어떤 경험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뭐 현대차가 삼성 엑시노스 오토에 올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자체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퀄컴하고도 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하고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업체들하고 다 일단 발을 걸쳐놓고 어디서 어느 그룹에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커지게 된다면은 결국에 수혜를 보게 될 기업은 아무래도 삼성 파운드리 공급망 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AI 반도체가 잘 돼도 결국 파운드리가 수혜를 보고, 그죠?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 기존의 범용 칩들이 AP, 그러니까 자체 주문 설계 쪽 ASIC화 되면서 수혜를 본 것도 파운드리, 그죠? 똑같아요. 자율주행차도 결국 자체 설계 칩들이 대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생산해주는 파운드리가 또 수혜를 보는데, 네. 자, 그동안에는 수혜를 TSMC가 혼자 다 누렸는데, 이제는 삼성도 좀 나눠 먹자. 이런 거죠. 예. 지금 그리고 뭐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TSMC 캐파가 부족해서 지금 낙수 효과를 삼성이 좀 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 AP에 비해서는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은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당장은 수량이 뭐 수천만 개 되는 모바일 AP 생산하는 게 낫죠. 근데 자동차는 아무리 많이 해도 뭐 몇십만 대, 몇만 대 수준이니까 거의 뭐 샘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런 거 열심히 해서 네, 일단은 샘플 같은 거 대응 잘해줘서 나중에 물량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좀 수혜를 보는 거는 일단 그 IP 생태계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팹리스 쪽에서는 이런 차량 반도체 쪽에서 열심히 하는 회사는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칩을 설계할 때 IP를 판매하는 회사가 네. 이제 있죠.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또 비디오 IP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량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는 대부분 영상 영상. 데이터, 그렇죠. 이걸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코덱이라는 건데요. 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내에서 생산하는 칩들이 많아지면 테스트 물량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테스트 전문 하우스, 특히나 웨이퍼 수준에서 테스트를 하는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칩들이 많아지면 AI 반도체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소켓 업체들도 수혜를 봅니다. 소켓. 이제 테스트 소켓, 뭐 예를 들면 리노공업이나 어허. 네, 뭐 TSE, TFE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 볼 수 있지 않을까. 삼성 쪽에 붙어서 열심히 하는 애들.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 보니까 주가가 엄청 가파르게 오르진 않았는데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최근에 워낙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컸고요. 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또 막 편안한 가격대는 아니에요. 아. 네, 이미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돼 있는데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은 또 모멘텀으로 플레이하기는 나쁘지 않은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예쁘게 조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기판 업체들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해성 DS나 대덕전자 같은 회사들은 자동차용 이제 전장 기판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실적도 나오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기판 업체, 소켓 업체 뭐 여러 가지 또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했듯이 시장이 워낙 부진하고 또 파란불 일색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약간 많이 우려감이 크실 것 같은데 이런 하락장에서 뭔가 투자에 필요한 조언 한마디 있을까요? 네,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하긴 해야죠. 네, 어쨌든 시장 지금 매크로 상황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 포지션을 너무 줄여놔도 이거는 또 그게 또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회를 잡지 못하고.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급등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중국 정부에서 또 갑자기 막 규제를 완화해서 맞아요.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버리면 네. 또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이제 매크로를 보고 또 마이크로까지 다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종목, 기업들 중심으로 집중하고 이런 매크로의 영향이 있을 때는 거기서 비중 조절만 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현금 비중이 너무 높고 네. 주식 비중이 낮는 것도 오히려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쨌든 하반기에는 저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